납중독 유치원, 그곳은 교육기관이 아닌 실험실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중국 간수성 텐수이시, 이곳의 페이신 유치원에서 무려 233명의 어린이가 납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 251명의 아이가 재원 중이었으니 절반 이상이 중독된 셈입니다. 납중독은 단순한 중독이 아닙니다. 치료에도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으며 일부 손상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6,000위안의 고액 학비와 매달 360위안의 식비, 이른바 고급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음식에 공업용 페인트를 넣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건의 시발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몇몇 교사가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했고 일부 아이들도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그저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취, 탈모, 과민암 같은 납중독 특유의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밝혀진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반복적인 다리 통증, 설사, 잇몸 검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비장과 위가 약하다거나 칼슘 결핍으로 오진되었습니다. 부모가 종합검진을 요구하자 과도한 혈중 납수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19명, 50명, 그리고 결국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잇따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납중독은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며 관련 유치원의 불법 납첨가물 사용은 이 아이들의 건강을 단숨에 빼앗아 갔습니다. 케이크에 색을 입힌 건 먹지 말라는 공업용 물감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음식은 보기 좋게 색이 입혀진 케이크, 알록달록한 소시지 등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색을 낸 재료였습니다. 즉, 페인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식용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는 산업용 물감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의 요리사는 인터넷에서 약 30위안짜리 저가 페인트를 구입해 이를 직접 음식에 섞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CCTV에 촬영된 장면에는 요리사가 한 손에 페인트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음식을 저으며 물감을 붓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익숙하게 이 작업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왔는지 영상만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납 기준치의 2,000배를 먹은 아이들.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7월 2일 제공된 삼색 대추 찐 케이크의 납 함량은 무려 킬로그램당 1052mg, 옥수수롤 소시지는 1340mg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식품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0.5mg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무려 2000배 이상 초과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실수로 인한 과실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이 페인트 겉포장에는 식품의 사용 금지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측은 이를 양념처럼 사용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유치원의 운영진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절감된 비용은 겨우 30위안짜리 페인트였습니다. 3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00원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233명의 아이가 평생 납중독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수입니까? 실험실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그것도 어린 아이들의 음식에 독성 페인트를 넣는 게 실수로 보이십니까? 많은 학부모들은 오열하며 병원 앞에서 쓰러졌고 일부는 검진 결과를 보고 실신에 실려 나갔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는가? 이 유치원은 지역에서 꽤 평판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급식 상황이 학부모에게 실시간 생중계되기도 했고 시설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관리 소홀과 규제 무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감시기관은 매년 사립 유치원에 검사를 나갔지만 산업용 페인트가 주방 한 구석에 있었음에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페인트를 재료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주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고 일부 부모들이 아이의 증상을 보고 자발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문제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지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이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일부 부모가 텐슈이 현지 병원에서 받은 납 수치 결과는 정상이었고 시안에서 재검사한 결과는 기준치 수십 배 초과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일까요?
아니면 은폐 의혹까지도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공업용 색소의 독성은 너무나 명백했고 유치원 내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확보되었으며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정상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중국 내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치원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신 유치원은 여러 곳의 제휴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고 모두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식재료는 값싼 공업용 재료로 대체되었고 관리 인력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운영되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와 원장, 주방 직원 포함 8명은 체포되어 형사구금되었지만 학부모들은 묻습니다. 과연 8명만의 책임일까요? 이토록 큰 유치원이 이렇게 오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말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산업용 페인트를 섞은 유치원이 존재했고 그 결과 수백 명의 아이들이 평생 회복 불가능한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간수성 텐수이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지 한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되묻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반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이들은 그 예쁜 색깔 찐빵을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행히 저기 중국이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이 잘 관리되고 있다 해도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 중국이 또 중국했다. 끝.